해외에서 돌아왔더니 낯선 사람들이 내 집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이 팔아버린 뒤였다. 그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 웃음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자들의 것이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피로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5해 만에 귀국. 미국 유학생활은 고된 나날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박사 학위증을 쥐고 부모님 품에 안겨 울고 싶었다. 그 집, 서울 외곽의 작은 2층 주택은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고 어머니의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던 그곳. 그런데 도착한 주소에 서자 모든 게 무너졌다. 여기 우리 집이잖아. 나는 중얼거렸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다. 김씨 성이 아닌 낯선 이씨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나는 비를 맞으며 얼어붙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그때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광경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30대 중반쯤 된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그녀의 눈빛에 경계가 서렸다. 집에 무슨 일로? 이 집 제 집인데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작년부터 여기 살았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해, 지은아. 집을 팔아야 했어? 내 오빠 아니, 내가 알잖아. 형편이 어려워서 오빠. 나는 오빠가 없었다. 유일한 가족은 부모님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오빠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 팔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우리는 시골로 내려갔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가 내리쬐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내 집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다. 5해 전 내가 감옥에 갇힌 그날.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긴 부모님의 얼굴. 그날 밤 나는 모텔에 머물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학 가기 전 22살의 나는 무고한 죄로 2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사기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살인 미수.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었다. 오빠의 짓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의 짓. 부모님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대신 해줘. 오빠는 미래가 있어? 너는 젊으니까, 오빠. 그때 처음 들은 말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숨겨진 비밀, 이틴 오빠를 알게 됐다. 그는 10살 차이로 어렸을 때 입양아동으로 보내졌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리고 그 성공은 내 피로 물든 것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이씨 성의 그 집주인, 이준호. 사진 속 그는 30대 후반, 잘생긴 얼굴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그의 옆에 선 여자는 아까 그 여자, 그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얼굴. 준호의 눈빛이 나치겄다. 어렸을 때 부모님 집에 드나들던 그 소년. 내 오빠, 박민준. 성을 바꾼 거였다. 그는 내 집을 샀다. 부모님에게서. 내 인생을 빼앗은 자가 이제 내 피난처마저 삼켰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한 게 아니었다. 복잡하고 뒤틀린 감정. 왜 부모님은 나에게만 그 짐을 지웠을까? 왜 오빠는 나를 버렸을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복수는 이제부터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 자신을 갉아먹을 턱. 왜냐하면 그 끝에 서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닐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남자가 나왔다. 이준호, 아니 박민준. 그의 미소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누구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빠. 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은.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다. 복수의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갈까요? 우리 집인데.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발을 끼워 넣었다. 기다려요, 오빠. 이야기 좀 해요. 5해 만이잖아요.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급히 말했다. 아, 그냥 옛 지인.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 소파는 내 것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준 가죽 소파. 이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인. 아니, 가족이죠. 박민준 오빠. 그의 아내,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다. 박민준. 여보, 그 이름. 준호는 그녀를 밀치며 나를 노려봤다. 나가. 지금 당장. 왜요? 부모님께서 팔아버린 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된 문서가 아직 서랍에 있죠?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1층 거실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아버지의 서재문이 잠겨 있었다.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있었다.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그때 왜 대신 해준 거야? 왜 지금 나타난 거지? 대신. 오빠는 그걸 대신이라고 생각하나 봐에 나는 감옥 갔어. 2년 동안. 내가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실수는 단순한 사기나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18살 때 나는 준호의 여자친구를 죽일 뻔한 사건에 휘말렸다. 아니, 정확히는 준호가 그녀를 밀었고 나는 목격자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말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해. 미래가 있어? 너는 그냥 학생이야. 대신 해주면 유학 보내줄게. 나는 대신 고백했다. 살인 미수. 법정에서 울며 빌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준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이 스쳤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 사람 누구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여동생.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어렸을 때 헤어졌어. 헤어졌다. 오빠가 나버린 거지. 나는 웃었다. 웃음이 떨렸다. 부모님은 오빠를 입양 보냈어. 성공시키려고. 그리고 나한테 내 죄를 씌웠지.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부모님 결정이었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그 여자친구 죽인 걸 내가 봤는데 나는 소리쳤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죽였다니 여보, 진짜야? 준호는 나를 붙잡았다. 닥쳐. 그건 사고였어. 그녀가 바람 피웠으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고. 바람. 그 여자, 혜진은 내 친구였다. 준호와 헤어지려 했고 그날 밤 준호가 그녀를 쫓아가 밀쳤다. 나는 목격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부모님의 손에 막혔다. 준호를 구해. 가족을 위해. 나는 일어났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구했는지 수진 씨한테 말해줄까?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졌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준호를 파괴할 거야. 그의 가정, 그의 성공, 그의 모든 걸.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도 잃을 터였다. 왜냐하면 그 비밀 속에 내 죄도 숨겨져 있었으니까. 혜진을 구하지 못한 내 죄. 며칠 후 나는 서울 도심의 작은 원룸을 빌렸다. 강남이 아닌 종로 근처의 낡은 건물. 유학생활로 쌓은 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끼는 게 좋았다. 복수는 돈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로 하는 법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대로 나는 스토커가 됐다. 준호의 일상을. 그는 IT 회사 CEO였다. 넥스트웨이브라는 스타트업. 최근 상장 준비로 바빴다. 소셜미디어에 그의 포스트가 가득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시라는 캡션 아래 수진과 그의 딸, 5살 난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 집에서. 내 집에서. 나는 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 한국의 겨울바람이 뼈를 에었다. 준호가 나오자 나는 다가갔다. 오빠,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는 놀라서 멈췄다. 너 미쳤어. 왜 따라다녀?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이야기하러 왔어. 부모님은 어딨어? 시골 내려갔다면서 어디로?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를 차에 태웠다. 그의 벤츠 안은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부모님은 제주로 갔어. 너 때문에 도망친 거야? 나 때문에. 오빠가 부모님을 망친 거잖아. 내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유학 보낸 돈도 내 장학금이었어. 준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돈은 내가 갚았어. 회사 성공한 후에. 갚았어. 집을 사서. 내 집을. 그는 침묵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강물이 검게 출렁였다. 지은아, 용서해. 그때 나는 젊었어. 혜진은 그녀가 먼저 나를 배신했어. 바람을 피웠다고. 바람. 혜진은 내 폭력에 시달렸어. 내가 봤어. 내가 그녀를 때리는 걸?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거짓말. 너는 왜 그날 도와주지 않았어? 왜 부모님 말만 들었어?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왜? 나도 모르겠어? 가족의 압박. 아니면 준호를 사랑했으니까. 어렸을 때 입양된 오빠를 동경했다.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으로 변했다. 오빠, 이제 내 비밀을 풀 차례야. 수진 씨가 알면 어떻게 될까? 내 딸이 알면? 준호는 차를 세웠다. 뭐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아직은. 하지만 내 회사 주식, 그 상장. 그 안에 숨겨진 게 뭐지? 혜진 사건 후 내가 도주한 돈, 그 자금 세탁. 그는 웃었다. 웃음이 섬뜩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유학 중에 조사했어. FBI 자료, 한국 경찰 기록. 오빠는 영리하지만 흔적을 다 지우진 못했어. 그날 준호는 나에게 돈을 제안했다. 100억 받아. 그리고 사라져. 나는 거절했다. 돈이 아니야. 내가 느껴야 할 고통. 복수의 첫걸음은 수진이었다. 나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야. 그냥 친구 추가. 옛 동창으로. 그녀는 받아들였다. 누구세요? 혜진 언니 친구예요. 오빠 통해 알았어요. 그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수지는 아름다웠다. 모델 출신. 준호 오빠가 여동생 얘기한 적 없어요? 오빠는 비밀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과거 여자친구 혜진 씨.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이름 준호가 가끔 중얼거리던데.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혜진은 오빠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자살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녀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겼다. 시간이 흘렀다. 2주, 나는 준호의 삶을 파헤쳤다. 그의 회사는 AI 기술로 유명했지만 뒤에는 중국 자본이 숨어 있었다. 불법 기술 이전. 혜진 사건 후 그는 돈을 세탁해 회사를 세웠다. 부모님은 그 돈으로 집을 유지했다. 그리고 나를 유학 보냈다. 죄가 불호. 나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조선일보 경제면. 넥스트웨이브, 자금 출처 의혹. 기사가 나간 날 준호의 주식이 10% 하락했다. 그는 나를 찾았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 강남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너지. 이 짓 한 거. 증거 있어요.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지은, 멈춰. 너도 망해. 부모님까지 끌어들일 거야? 부모님. 그분들은 이미 망했어. 제주에서 숨어 사는 거 오빠 탓이야. 준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알아. 하지만 그때 내가 부모님을 구한 거야? 아버지 빚, 어머니 병원비. 혜진 일 후 나는 그 돈으로 갚았어. 구한. 내가 만든 빚을 내가 갚은 거지?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수진과 아이 때문에 용서해. 나는 웃었다. 용서. 오빠, 복수는 용서가 아니야. 내가 나처럼 고통받아야 해.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진짜예요. 준호가 살인자? 조사해보세요. 혜진 언니 이름으로 검색. 그녀는 울었다.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처럼요. 버텨보세요. 복수의 두 번째. 나는 준호의 비서를 매수했다. 500만 원. 그녀는 그의 이메일을 줬다. 불법 거래 기록. 나는 그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익명으로.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주주총회, 경찰 조사, 준호는 미디어에 나왔다. 모함입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TV를 보며 나는 와인을 마셨다. 원룸의 작은 TV. 좋아, 오빠.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무고했다. 아이는 5살, 내 조카. 복수는 그들을 해칠까?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제주 집 엄마, 왜 오빠를 선택했어?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아, 오빠는 천재였어. 너는 착했으니까. 대신 해줄 줄 알았어. 착해서. 내가 감옥 간 걸 보고도? 미안해. 이제 그만해. 오빠 망하면 우리 다 죽어. 그 말에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다 죽어. 이미 죽었어. 3개월 후 준호의 회사는 파산 위기였다. 그는 집을 팔아야 했다. 아이러니하게 내 집을. 수지는 떠났다. 준호, 당신 미쳤어. 아이 데리고 갈게. 그는 나를 찾았다. 이번엔 제주, 부모님 집 앞. 나는 미리 도착해 있었다. 바다 바람이 짠 내를 풍겼다. 오빠, 여기서 끝내? 그는 무릎 꿇었다. 지은, 제발. 모든 걸 포기할게. 회사, 돈, 다. 포기. 늦었어. 혜진은 포기 못했어. 그녀의 목숨을.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혜진 그녀가 바람 피운 거 맞아. 너도 알잖아. 내가 소개해준 그 남자.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바람. 혜진은 준호의 폭력에서 도망치려 했을 뿐 그 남자는 변호사, 도움을 주려던 사람. 거짓말. 증거 있어? 그녀 핸드폰, 내가 봤어. 그날, 우리는 싸웠다. 말로, 주먹으로. 제주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우리의 비명을 삼켰다. 부모님은 집안에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멈춰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침묵했다. 싸움 끝, 준호는 피를 흘렸다. 너도 공범이야? 왜 그날 혜진을 구하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망설였다. 혜진을 구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봐 나도 살인자였다. 방관자. 복수의 세 번째. 나는 경찰에 자수했다. 과거 사건, 재조사 요청. 나는 무죄. 조사는 시작됐다. 준호는 체포됐다. 혜진 사건, 자금 세탁. 미디어는 난리였다. IT CEO, 살인 혐의. 부모님은 자살 시도했다. 어머니가 약을 먹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봤다. 왜 우리를 파괴해? 파괴. 오빠가 시작했어. 파일 4계속, 천투, 회사 파탄, 수진 떠남, 제주 대치, 싸움 장면, 자수, 부모 자살 시도, 미디어 폭풍. FILE 54001, 50002. 재판날 서울지법. 준호는 수갑 차고 나왔다.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수지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박지은 씨, 당시 목격자. 왜 고백했나요? 가족을 위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법정은 조용했다. 기자들 플래시가 터졌다. 준호의 변호사는 말했다. 피고는 피해자. 여자친구의 배신에 분노한. 증거가 나왔다. 혜진의 일기. 준호가 날 때려. 지은아, 도와줘. 법정은 술렁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모두. 내 턴 판사님, 저도 고백합니다. 그날 저는 방관했습니다. 혜진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법정 소란. 공범. 아니, 방조죄. 재판은 연기됐다. 나는 새 감옥행 티켓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준호를 무너뜨린 거? 밖에서 수진이 기다렸다. 왜 당신도? 공평하게. 오빠처럼. 그녀는 울었다. 아이 어떻게 해요? 내가 키울게. 조카잖아. 6개월 후 준호는 15년형. 나는 무죄. 방조죄는 시효 만료. 부모님은 회복, 하지만 나를 피했다. 너 때문에. 집은 다시 내 것, 하지만 텅 비었다. 수지는 아이를 맡겼다. 미안해. 떠날게. 나는 홀로 살았다. 복수 끝, 하지만 승리. 아니. 밤마다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구하지 않았어? 편지. 준호로부터. 지은아, 혜진은 임신했어. 내가 아는 그 남자의 아이, 그래서 죽였어. 하지만 너도 알았잖아. 왜 말 안 했어? 나는 알았다. 혜진이 내게 털어놓았다. 준호한테 말하지 마, 나는 지켰다. 비밀 속 비밀. 결말, 나는 집을 불태웠다. 불길 속에서 모든 게 타올랐다. 복수. 아니, 해방. 하지만 그 끝에 나는 자유로웠을까? 아니.
영원한 죄책감 속에